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종종실록 제33부 본격 권간의 시대 김한로의 등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조광조가 사사되고 김효사로 이제 살인들이 다 아작이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사람은 남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조광조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그래도 다소 좀 이제 온건하게 행동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반정 3대장처럼 지나치게 또 이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그런 인물을 여기 이제 올려놓자. 그렇게 해서 이제 뽑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남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곤이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좀 공격을 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중종의 생각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남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종 18년 무렵에 남곤은 영의정이 돼가지고 조정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곤 휘하에 있었던 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이제 당여죠. 그 당여들은 심정, 이행, 이항, 김극픽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심정이 거의 뭐 이제 남곤의 오른팔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초창기 그 훈구 공신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대단히 좀 이제 무언직하게 탐욕스러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놓은 사람이 있죠. 바로 홍경주.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공신 3대장은 남곤, 홍경주, 그리고 심정 이렇게 3인방이라고 봐야 되는데 홍경주는 그럼 뭐하고 있었냐? 의외로 김효사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홍경주는 그다지 북이 영어를 엄청 누리지는 못하고 물론 그 전까지 많이 누려왔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정승 자리에 올라가서 국가 최고위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집정 대신이 되겠다. 그런 야망이 좀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곤 일파가 어쨌든 권력을 장악했고 그 부하들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남곤 자체는 나름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이질적인 인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앞으로 한동안 주인공이 될 조광조하고 바톤 터치를 할 인물이죠.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우리 연안 김가의 조상님, 제 조상님이에요. 근데 이 김한로 같은 인물들을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권간이라고 했는데 권신이면 권신이지 권간은 또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신하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좀 이제 간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명회 같은 그런 권력자 플러스 임상훈 같은 그런 이제 간신배 이미지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것이 바로 권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김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조상님이긴 한데 뭐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자, 김한로는 연산 12년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진작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단히 이제 유망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변도 대단히 좋았고 일처리 솜씨도 좋았고 상당히 좀 이제 정치적인 감각도 발달된 인물입니다. 연산 12년 차면은 이제 막 갑자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연산이 흐드러지게 놀 무렵, 거의 뭐 연산 권력의 마지막 무렵이죠. 그 무렵이죠. 자, 이런 때 이제 김한로가 역사 무대에 대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김한로는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든지 간에 대단히 그 부서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깍듯이 대하게 되면서 선배들한테도 인정을 순식간에 받게 됐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사회생활만 잘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내 정치질만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처리 능력이 진짜로 좋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 가든지 간에 하여튼 똑부러지게 일처리를 했고 또 선배들한테도 잘 처신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인정받고 이쁨받는 부하 직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한로가 특정 부서에 가게 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홍문관에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홍문관을 순식간에 이제 김한로가 장악을 해서 거기에 실무 담당자, 가장 핵심적인 실무 담당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홍문관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거의 김한로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싱크탱크,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군계 일학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멈추질 않고 김한로는 자신의 아들을 중종의 딸, 그러니까 장경왕후의 소생이었고, 나중에 이제 인종이 되는 세자죠, 그죠? 그 세자의 누이였습니다. 그쪽하고 결혼을 하면서 로얄 패밀리에 입성하는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고 충망받는 젊은 인재가 그 아들내미가 이제 또 로얄 패밀리까지 입성을 했으니 중종 입장에서는 총애가 상당히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서는 중종이 인종을 다음번 왕으로 이제 확실하게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경 왕후가 등장을 하면서 인종의 지위가 조금 미틀어지긴 하지만 중종은 적어도 이제 인종을 확실히 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과 나름 혼맥 관계를 갖고 있는 김한로에 대한 그런 신임도도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한로가 승진도 대단히 빨리 해가지고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이조 판서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이제 권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남곤이었는데, 그러면 남곤은 김한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죠.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이제 조광조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을 때 남곤은 원래 조광조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고 견제할 생각도 원래 처음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조광조 같은 그런 참신한 인재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광조 일파 측에서 남곤을 청산해야 될 구태 세력을 규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남곤하고 조광조와 사이가 틀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던 김한로, 대단히 똑똑한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는 김한로, 남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남곤이 이런 점이 좀 예리하긴 하더라고요. 남곤이 조광조에 대해서 호감을 표명을 했던 것은 아마 조광조의 그런 진정성을 좀 인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대단히 좀 이제 급진적인 면모는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유능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남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광조가 김효서로 숙청을 당했을 때도 사야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적어도 조광조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국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골 쇄신했던 인물 아니냐. 나하고 정적했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올바른 인물이었다. 그런 점을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곤도 이제 조광조가 사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놀라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곤이 김한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김한로가 능력은 있는데 심성이 대단히 나쁘다는 거예요. 저거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다 그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머리는 또 너무 유난히 비상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임성을 능가하는 그런 악질 중에 상악질, 간신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남곤이 김한로에 대한 이런 평가까지 내립니다. 장차 국가의 화의 근원이 된 인물이다. 그래서 김한로가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면 조정이 하루라도 편안해지고 만약에 하루라도 더 늦게 제거된다면 그만큼 조정은 하루라도 더 화를 입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한로가 남곤에게 완전히 찍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한로가 남곤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곤이 알아본 거예요. 저 인간성을 갖다가. 자, 그래서 남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저런 인물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조광조하고 안 좋게 악연으로 엮여가지고 역사에서는 좀 많은 오명을 남기고 간 인물이었지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 나름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남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김한로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남곤은 대신들하고 같이 입과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들어서 조정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다 김한로의 입에서 그런 불화가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김한로라는 인물은 마음이 사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심종자라는 거죠. 저렇게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겨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 대관들 중에서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남곤의 말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악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서 남곤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김한로가 붕당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 때도 그렇고 사실 이 붕당 건에 엮이면 이 시대는 정말 굴러가기 좋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권 일파가 합심을 해가지고 지금 김한로가 세력을 그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붕당 비스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권이 강력하게 김한로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종이 김한로를 어느 정도 이제 총애를 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종이 일단은 옹호를 해줍니다. 아, 대간이라는 게 본래 그렇게 이제 좀 이빠른 소리 한다고 시끄럽게 하는 세력들 아니냐. 지금 김한로를 비롯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대간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도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남권의 그런 이제 강력한 주장을 또 정면으로 뒤엎기는 힘들었는지 단서 조항은 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신들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대간들을 그렇게 처벌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자, 그러나 이제 남권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럼 조광조는 왜 처벌하셨습니까? 조광조도 바로 그 붕당 문제 때문에 처벌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밀어붙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조광조보다 더하면서 이제 들어지도 않는 게 김한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한로에 대해서 강력한 공박이 밀어붙이게 된 데다가 또 남권을 따르는 대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효사 이후부터 슬슬 살인들이 좀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냐면은 라인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을사사화로 가면 좀 더 명확하게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김한로를 따르던 대간들이 막 이제 사직까지 신청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투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 보름 정도 만에 중종이 남권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한로를 유배에 처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권이 김한로 제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얼마 후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권이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조광조를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오명을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영의정이 되고 나서 과연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놓고 나가야 될 것인가. 수명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거 확실한 거 몇 가지는 해놓고 나가자.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게 바로 김한로 제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김한로가 뭐 사약을 받을 정도 수준까지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배를 간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한로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남권이 세상을 떠나자 김한로가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을 막을 만한 그런 실력자가 또 없어졌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김한로는 다시 또 복귀 타이밍을 계속 재개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조선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이름하여 작서의 변, 즉 불탄 쥐의 사건인데 과연 이건 무슨 사건이냐? 이거하고 또 연달아서 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또 괴물 사건인데요. 또 요거는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